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을 찾아 광주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거리 비례제 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의 호남 이전도 유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18 권고안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45주년 5.18을 앞두고 광주시가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요 장소들을 하나로 엮어서 소년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300개 참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주와 영암에 집중된 마한의 문화유적이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말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을 찾아 광주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을 도입해 기업들의 호남 이전을 유도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 등 전남 남북권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는 나라라며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산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송전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민간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거리 비례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남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의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런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죠. 지방 이전 기업의 대규모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에너지 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균형 발전의 길을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요 산업인 제철과 석유화학 산업도 산업 전환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경쟁 관계에서 이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앞서가야죠. 경남과 전남을 가로지르며 숨가쁜 행보를 이어간 이 후보는 16일 전북, 17일과 18일에는 광주 등 진보 진영의 텃밭인 호남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인 조찬 강연에 나섰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교대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서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5.18 기획 리포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해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11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권고안에는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진작에 이행됐더라면 12.3 계엄도 없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11가지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보상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조사위가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는데 행안부는 권고안 이행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했습니다. 대부분 다가 원래 있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기념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을 이행했더라면 12.3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0년 5.18 당시 신군부 세력이 계엄법을 악용한 점을 고려해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계엄법이 11차례나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발동 요건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권고안은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권고안에 공감하고 이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대선 후보에게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는 5.18 기념행사 당일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5.18 권고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흐린 가운데 내일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고흥과 장흥, 강진 등 전남 남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과 광주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내일 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인문 투어 소년의 길이 선보이는데요. 제45주년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시가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요 장소들을 하나로 엮어서 문학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게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을 지키고 있는 전일빌딩 245.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자국이 선명한 이곳에는 시민 518명이 손글씨로 옮긴 한강 작가의 문장이 가득합니다. 문학과 민주주의가 만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얻은 광주시가 인문 투어 프로그램 소년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따라가며 5.18의 의미와 소설의 주제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대처를 했었고 광주 공동체는 이렇게 했었구나. 또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2개의 테마 코스로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운영됩니다. 첫 번째 코스 소년이 걸었던 길은 5.18 민주화 운동기록관부터 광주 YMCA, 옛 적십자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무관과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전일빌딩 245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작가가 걸었던 길은 전남대학교, 중흥도서관, 효동초등학교, 골목길 문화사랑방 등 작가 한강의 어린 시절 기억이 담긴 공간들을 따라 이어집니다. 소설 속에 나왔던 그런 분수대라던가 아니면 여기 전일빌딩 그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자세히 다시 되새겨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 슬프게 울부짖으면서 아들을 찾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부모를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기억에 남고. 한강 작가의 문학과 5.18의 기억을 따라 걷는 소년의 길. 5월의 소년과 함께 걷는 길에서 광주의 5월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5월 단체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어머니집과 5.18 서울기념사업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안창호 위원장은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침묵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한 내란 공범이라며 5.18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안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 주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모레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전두환 잔재청산 법안 마련 촉구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전두환 잔재청산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운동본부는 일회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오는 18일까지 단식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나주와 영암 등에 집중돼 있는 마한 유적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전라남도는 올해 12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와 영암 등에 집중돼 있는 마한 고분군입니다.
금동관과 금동신발, 쌍무덤 등이 발견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영암 시종거분구는 오는 22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지정 마한유산은 나주 3곳, 해남, 담양, 영암 1곳 등 6곳이 됩니다. 전라남도는 마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나섭니다. 올 12월에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확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흡한 마한 역사보존과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정부 예산 32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8년 영암 나불도에 들어섭니다. 마한 역사를 세계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한 축제를 메가 축제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한 축제는 한때 영암과 나주가 따로따로 치를 정도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22년부터는 영암군에서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초단체의 축제를 떠나서 영산강역의 마한 문화권에서 전체 어떤 마한 행사로 이렇게 확대 발전시켰으면. 호남의 역사적 뿌리이자 고대 동아시아 해상 강국임을 보여주는 영산강 유역 마한을 세계적 관광 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책임자인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선대위에 위촉했다 철회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 전 장관을 고위 자문직에 임명한 행위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선대위의 역사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와 정진욱 국회의원도 성명을 통해 정호용 임명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재집결이며 김문수 후보가 전두환과 윤석열을 잇는 내란의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후보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항소심법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은 고 안병화 치안감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부인과 아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해직과 불법구금, 고문 후유증으로 순직한 안 치안감과 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2025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오는 1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광주광역시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등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 인권 전문가 등 1,500명이 참석합니다. 첫날 전체 회의에서는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 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됐고 포럼 주제 회의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아동 청소년, 장애, 이주민 등 7개 의제가 논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나라 위원회 광주 전남 출범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 나라 위원회는 오늘 광주시당에서 광주 전남 출범 회의를 열고 핵심 위원 임명과 활동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모두의 나라 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을 따 구성된 조직으로 김 지사의 정책 공약을 이 후보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